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81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죠. 한 주의 시작을 시작하는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보면 선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야 될 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공법상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원칙적으로 5년 알고 있죠. 예, 국가재정법 등에서 규정이 있고요. 그러한 내용이 개별법에도 마찬가지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관세법도 마찬가지죠. 납세자의 과운합금 또는 그 밖의 관세 환급 청구권. 물론 여러분 이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간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법상 금전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일반 법리가 개별법에서 규정된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2번.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건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국가배상 청구권도 마찬가지죠.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고. 동그라미 3번. 소멸시효에 대해서 5년이잖아.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 국가가 국민에게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뭐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 모두 5년이라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 국가배상 청구권은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요.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도 있긴 해요. 한표 동그라미 4번이요.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법이 특수하다고는 하지만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대한 민법 규정은 공법상 금전채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뭡니까? 권리 위에 원래서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권리를 행사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했다. 혹은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그럼 권리 행사했잖아요. 소멸시효가 중단하고 천지지변 등의 불가항력이 발생했다. 그럼 소멸시효의 정지죠. 2번이요.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공무원법상 복직 명령은 기속행위요. 동그라미 1번 어떤 사례였냐면요. 어떤 사람이 육아휴직 3년을 썼거든요. 육아휴직 3년인데 3년 다 썼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년만 쓰고 복직할 수도 있어.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처음에 애 태어나면 보통 2년을 쓰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되면 또 1년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은 2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요. 육아휴직 2년 쓴 다음에 나머지 1년은 초등학교 1학년에 애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쓰려고 복직 명령 자기가 육아휴직 이제 사유가 종결되었으니까 복직을 신청했거든요. 인사권자가 그 해당 공무원이 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복직 명령을 안 내렸습니다. 그냥 쭉 쉬세요. 3년 계속 꽉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직 명령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국가공무원법상 복직 명령은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휴직 사유가 소멸했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이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명령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용도 변경 승인. 야생동식물을 사육하는데 사육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요?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승인 거부가 나왔습니다. 그 사유가 동그라미 2번 해설 보니까요. 원래는요 그냥 사육공 사육용으로 예를 들면 동물원 같은 데 사육용으로 그 용도를 정해서 사육하고 있다가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고메, 웅지, 쓸개지 쓸개 이걸 추출해서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로 사용할 목적이래요. 그래서 사육곰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 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용도 변경 승인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잔인하기도 하잖아. 그리고 해당 곰이 반달곰이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고 그럼 보호의 대상이죠. 그런데 보호의 대상인데 사육하면 보호가 되겠지만 이거를 비누도 추출하고 화장품도 추출하겠다. 그럼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승인 거부는 가능하다. 그 승인 행위 자체가 강학상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는 재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승인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3번도 출입구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당초의 체류 자격이요. 비자의 내용이 보니까 관광 비자였어요. 취업 비자로 바꿔달래요. 취업하고 싶단 말이죠. 저 사람을 한국에서 취업시킬지 취업할 수 있도록 할지 안 할지는 이건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국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외국인에겐요, 대한민국이 입국의 자유도 없고요, 대한민국이 체류의 자유도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하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 자격 변경 허가권자는 가항상 특허라고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공익상 필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뭐 일단 심플하게 설명하면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가학상 특허요. 동그라미 4번이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분뇨 처리 방법. 가축 분뇨에 대한 처리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물에다가 갖다 붓는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밖에 무슨 뭐 침전을 시킨다. 여러 가지 화학 공정을 시킨다. 그다음에 무슨 또 흙에다가 쌓아놓는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가축 분뇨 처리 방법 변경 불허가 좀 이게 가학상 특허인지 허가인지는 정확히 말을 안 했거든요. 정확히 말을 안 했는데 가축 분뇨 처리 방법을 변경할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건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해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관할행정청의 재량이 있습니까? 관할행정청의 재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란 얘기예요. 자, 문제 3번이요.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여러분 침익처분이죠. 침익처분이 취소가 됐다. 그럼 침익처분의 취소는 여러분 어때? 소급표가 인정되잖아요. 침취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운전면허 취소를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동그라미 1번 같은 게 침취급 그 다음에 수취장 앞 글자 정리사항에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개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죠. 철거 집행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철거 집행의 1단계 개고 처분 취소받아 뭐 할 건데. 하지만 그 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요.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선결 문제를 직접 판단할 수 있잖아. 먼저 무슨 판결 안 받아도 된다? 취소 판결 안 받아도 된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확정된다. 그 확정력. 이 확정력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불가증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불가증력은 기판력과 전혀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증력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 못한다는 것일 뿐이에요. 법원은 그 결론에 기속되지 않아서 더 이상 처분의 위법성을 못 다툰다고 할지라도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인용해 줄 수 있어요. 해설 코멘트 보세요. 두 번째 줄이에요.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당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인용 판결을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4번. 행정행위 불가변력. 이거 못 바꾼다는 얘기죠? 못 바꾼다는 얘기는 당의 행정행위를 못 바꾼다는 얘기지. 동종의 행정행위는 다른 사안이죠. 다른 사안. 대상을 달리하면 불가변력이 인정될 수가 없죠. 이게 시험에서의 합격자 결정, 선거에서 당선자 결정인데 여러분. 선거에서 당선자 결정. A를 당선자를 결정했으면 이걸 못 바꾼다는 얘기지. 다른 선거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당선자 결정에 대해서 다른 선거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선자 결정을 할지 말지 별개지.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이 불가 변력이 인정된다면서. 그럼 그 해당 시험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지. 다른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가 변력이 논의될 이유가 없습니다. 4번이요. 다음 중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죠. 니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위헌 결정에 반하는 어떤 후속 처분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이루어진 체납 처분도 무효가 되는 거죠. 띠긋거리를 청문 절차 함겨? 이유는요 뭡니까? 이거 누락? 이건 모두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경우로서 취소 사유인 경우입니다. 5번이요. 다음은 건축법 제11조 1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여러분 개별법이 복잡하게 내용 나오면요. 개별법 이거 하나하나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지만 봐도 풀립니다. 선지 보면서 선지만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박스 찾아가시면 돼요. 서울시장은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해야 된다. 이거 인허가 의제된 거네. 그렇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도 받은 거로 의지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인허가 의제 절차 집중 효죠. 농지법상 절차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건축 허가는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그 건축 허가는 원래 기초단체장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인허가 의지에 대한 설명, 절차 집중효다.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럼 여러분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는요. 의제되는 인허가의 허가권자와 협의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 거죠. 사전 협의를 받아야 돼. 그런데 서울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협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협의는 동의 성격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농림
축산식품부 말도 길다. 농림부 장관이요.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 그러면 건축 허가 못 하는 거죠. 협의 단계에서 결렬된 거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서울시장이 농지 전용 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뭘 했대요? 건축 불허가를 했죠.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의 소송으로 가야죠.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는 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가 되는 인허가 요건 판단에 있어서 실체 집중 효는 아닙니다. 절차 집중 효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요건도 다 심사해야 돼요. 6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행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도과한 뒤에 토지 소유자가 그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여러분 선지 안 읽고 뒤를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어요. 이행기간 도과한 후에도 분명히 이행명령을 이행했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이미 기존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적이 있다면 그건 징수해야 되는 것이고.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 시장 군수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토지 이용 의무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다. 그럼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겠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성격을 갖는 건 뭡니까? 행정벌이죠.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라.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어. 그럼 농사 지어야 되겠지. 농사 안 짓고 있다? 그럼 이행을 명하고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국토기획이용법상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 이행강제금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유에 따른 이행강제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단은 뭐 중요하지도 않고 뒷단이요.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최초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령을 이행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단 목적은 달성했죠? 그럼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최초의 이행명령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최초의 이행명령이고 기간 경과한 후에 명령 이행했다. 그럼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부과 안 된다. 동그라미 4번이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법이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이런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즉 이행강제금 부과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대니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오케이죠.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 쓰네. 7번이요.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청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 임의적인 청문이 아니라 필요적인 청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필요적인 청문 사유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필요적이란 말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세 가지. 보니까 그 22조 의견 청취라고 나와 있고 1호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규정이 있는 경우죠. 두 번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다음 강목이라고 나왔는데 키워드는 취소 또는 박탈입니다. 센 거죠. 침입처분 중에서 매우 센 거, 취소나 박탈. 이때도 역시 필요적인 청문이다. 7번 동그라미 1번. 이건 그냥 국어적으로 풀어봐도 맞지 않습니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 서류에 미비 등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완을 요구해야 되겠죠. 곧바로 반려하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행정청은 긴급해서 말로써 했다. 그 뒤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여기 대해서 문서를 주란 얘기죠. 해당 해설 한번 볼까요? 7번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문서주의가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가 예외가 인정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24조에 보시면 처분의 방식 그러고 문서주의가 원칙이거든요. 이 항에 보시게 되면요. 공공의 안전 또는 폭리를 위해 그 다음에 언더란처져 있는 거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문서를 주어야 한다. 문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7번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이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 온라인 공청회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국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하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그라미 4번 굳이 법조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의견 제출권은 언제나 인정됩니다. 의견 제출권이 인정된다는 말이 오답일 수는 없어요.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현행법상 신체에 대한 침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현행법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원래 손실보상은요, 재산상 침해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경우에는요, 생명, 신체 침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8번 동그라미 1번 해설 보시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러고 나왔잖아. 이거 보시게 되면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뭐 재산상 손실이 원래 손실보상의 대상이었으니까 생명, 신체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추가된 배경 설명해보게 되면요, 여러분 영화 극한 직업 보셨어요? 극한 직업 보게 되면은 그 처음에 앞에 처음 시작한 지 한 5분밖에 안 될 때 그 뭐 경찰관 뭐 이한이 이런 경찰관들이 범인 추적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죠. 막 박살나 그런단 말이죠. 이때 범인 추적하다가 사고가 나죠. 그럼 이런 범인 추적이 불법행위일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범인인데 안 잡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범인 추적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뭐 시장 같은 데서 범인 추적하다 보면은 과일 수레인가? 과일 리어카 무너져가지고 막 과일 쏟아지고 그런단 말이죠. 이때 범인 추적하는 게 불법행위가 아니라니까.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과일 행상에 피해를 입은 거죠. 배상이건 보상이건 해줘야 되겠죠. 근데 옛날엔 이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손실보상 대상이 그 재산상 손실이 한정되다 보니까 해당 과일 행상이 닫혔다. 이런 경우는 이게 보상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그 억울하죠. 과일 행상. 그럼 뭘 청구해야 돼?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돼. 그럼 국가배상을 청구하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범인을 체포하던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상 불법행위라는 게 법원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거죠. 그럼 해당 공무원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들 뭐 그밖에 소방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들이 적법한 공무 수행하다가 상대방 피해를 입었을 때 생명 신체 침해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단죄되는 문제가 자꾸 발생해. 그래서 아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생명 신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극한 직업, 그 다음에 영화 공조 이런 데 보세요. 범인 추적하다가 사고 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생명 신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8번 동그라미 2번이요. 판례는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신 맞죠? 공법상 권리로 보는 건 맞는데 그 다음이 틀렸죠. 뭐로 보고 있습니까? 항고 소송이 아니라 뭐로 간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이거 여기 읽어보면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얘기하는 거죠. 이건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서 어디서 뭐 지하철 들어왔다. 그럼 땅값 올라가겠죠. 이런 경우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이지만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동그라미 4번.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 전보 제도로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이 국가배상과는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 국가배상은 위법한 침해입니다. 9번이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여러분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입법 의무가 있어요. 이것만 갖고는 입법 안 했다고 해가지고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라 해야 되냐면요, 9번에 동그라미 1번 해당하는 해설 보게 되면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국회의원의 입법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요, 웬만하면 거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요. 인정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볼게요.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헌법에 부과되는 무슨 의무? 그러니까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고의 또는 고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어떤 극히 예외적인 이런 경우에만 국가배상 책임 인정하겠다. 일반적인 의무 부과만 갖고는 안 된다. 9번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원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잘 인정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 인정한 사례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 기간을 오인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네. 사실 고의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 재판할 때 의도적으로 위법한 재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 인정했다. 그렇게 보세요. 배경 설명 예전에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공무원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있었다.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얘기는 형사상 범죄는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형사상 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일 수 있다? 민사상 불법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럼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는 겁니다.
제가 적은 거 보니까 두 번째 줄이요. 공무원의 행위가 범죄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 행위이긴 하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가능하다. 뭐 예를 어떤 거 줄 수 있을까? 뭐 9번 동그라미 3번 관련돼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이요.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이 뭐 곤봉으로 그 시위하던 시위대를 내리쳤다. 이런 경우 여러분 뭐 경찰관에서 상해죄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보면 시위할 때 보면은 서로 치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이게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 내리찍었죠. 내리찍었다. 머리가 깨졌다. 그럼 민사상 불법행위로 봐서 치료비 달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사상 범죄랑 민사상 불법행위가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줄 수 있을까? 뭐 간통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전엔 여러분 간통죄로 형사처벌 받았거든요. 지금은 간통죄가 위헌 판결 받았죠. 간통하더라도 범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간남 소송, 상간녀 소송이 있죠. 이건 뭐요? 민사상 불법행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범죄 여부에 대한 내용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은 무관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배상 청구권의 시효와 관련돼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 법정 대리인의 가해자를 안다. 여러분 국가배상 청구하려면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되게 짧죠. 그럼 3년 지나면 청구 못해. 그럼 피해자 보호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좀 엄격히 판단해. 그래서 3년 너무 빨리 도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해설 적어놓은 거 보니까요.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지 그 시위대를 경찰관들이 그 뭐 의경 경찰들이 공동 폭행했다. 그러면 누가 날 때렸는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 적법한 시위 평화 시위대를 공무원이 폭행했다. 직무상 불법행위죠. 그런 사실 자체는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인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만약 이런 인식도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10번이요. 항고소송에서 잠정적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 여러분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는 뭡니까? 집행정지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여러분 항고소송에서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해설에서 맨 마지막 맨 밑으로 그 10번의 맨 마지막에 소송상 가구제라고 써있는 거 한번 보세요. 집행정지와 가처분 살펴봤을 때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고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는 가능하지만 가처분은 안 됩니다. 우리 거 있으니까 남의 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반면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거 못 쓰니까 어때? 남의 거라도 쓰겠다는 얘기죠. 자, 왜 준용이 안 되는지 보게 되면 여러분 집행정지는 집행정지 앞에 어떤 말이 숨어 있어요? 처분의 집행정지. 그런데 당사자 소송은 어때요? 처분 이후의 공법상 법률관계죠.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고 그러면 가처분이라도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항고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는 건요. 취유와 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작위법확인 소송은 집행정지가 준용될 수가 없어요. 처분이 없잖아. 그 내용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집행정지의 길을 열어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이요. 집행정지 결정 중 효력정지 결정은 효력 그 자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맞죠?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정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는 거고 효력정지는 효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거 맞아요? 행정처분이 없었던 원래 상태와 같은 상태를 가져오지만 그렇죠. 행정처분 자체를 스탑시켜버리니까. 하지만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행정지는 모두 장래형입니다. 여기 지금 효력정지만 놓고 볼 필요 없이 집행정지, 철거집행 생각해보세요. 철거집행 도중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는 철거집행 못하죠? 하지만 기존의 철거집행은 유효한 거죠. 동그라미 3번.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 행정청도 기속하거든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렸어. 그랬더니 상급청이 그냥 철거집행해 이렇게 명령 못 내린다고. 명령 효력이 없다고. 그래야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그 밖의 관계 행정청 여러분들은 상급청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동그라미 4번.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을 규정하지 않고 있죠. 대법원 판례는 가처분 제도를 긍정하고 있다. 문제 10번 여러분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여러분 홀인원 책 2권 갖고 있는 분들은 행정소송 나있을 텐데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행정소송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거 항고소송을 바꿨어요. 여러분 좀 오해 여지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문제 8번의 동그라미 1번도 제가 선지를 좀 바꿨어요. 원래 기출 선지에 대해서 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8번에 동그라미 홀인원 책으로 2권 갖고 있는 분들은 8번에 동그라미 1번 선지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10번 발문도 선지 변경되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